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MBC의 태영호 단독 보도가 일파만파지요. MBC는 단독 대통령실 공천 거론하며 한일 관계 옹호 압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태영호의 음성 녹취를 보도했지요. 태영호가 최고위원 당선된 다음날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찾아와 면담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자신의 의원실 사무실에서 보좌관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 9일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오늘 나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발언을 왜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 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원회 쪽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냐?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 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이 있는 기간 마이크 지워졌을 때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좀 그렇게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강남 갑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 갑 재선 되느냐 안 되느냐. 자, 대단하지요. 그동안 태영호의 교에 대한 발언들이 아귀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며 교이 미의회에서 영어 연설 수준이 토익 960점대라는 발언은 절정을 때렸지요. 태영호는 MBC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언급된 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관을 안심시키고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 태영호 의원실에 채용 공고가 떴었지요. 4월에 난 공고만 5건입니다. 9급 홍보비서관, 8급 수행비서관, 9급 행정비서관, 9급 수행비서관, 입법보조원 등 총 5건이지요. 4월 한 달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인원을 채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보좌관들과의 회의에서 나온 이 녹취의 유출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대통령실이 공천을 통해 의원들을 통제한 것이 과연 태영호 것만 있겠냐는 겁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을 미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꼭두각시 노릇을 시켰다는 얘기인데요. 보도가 사실이라면 심각합니다. 그간 용산이 여당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알 수 있고 앞으로 공천권을 얼마나 무도하게 행사할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유승민이 발끈하겠지요? 유승민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MBC의 이 보도 사실입니까? 도저히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보도에 인용된 녹취록에 따르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당 최고위원에게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 하면 안 돼.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라고 했다는 것이고 이 최고위원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강남갑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고 보좌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당 최고위원인 현역 국회의원에게 용산의 하수인 역할을 하도록 공천으로 협박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1인의 사당으로 전락할 때부터 불법 공천 개입 가능성에 대해 저는 누누이 경고해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 당시에 불법 공천 개입으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입니다. 오늘 보도된 사건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 개입이 아닌지 공직선거법 제9조 2항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신속 공정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돈봉투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깨끗하고 더 떳떳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김기현을 낙점해 윤석열 직할부대를 만들었고 국힘의 사무총장에 윤핵관인 이철규를 앉히고 타이밍 빵 터지게도 지난 30일 신동아에 윤석열은 큰 그릇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하지 않아 라는 제목의 이철규 인터뷰가 보도되었지요. 이러니 국힘 의원들이 공천을 위해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애초에 가능성이 없는 자들은 슬슬 다른 길을 염두에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번 태영호 건을 통해 완벽하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거지요. 타이밍 절묘하게도
태영호 사건이 터진 날 유시민 작가는 시민언론 민들레 손절의 정착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4년밖에 남지 않았다. 아무리 더 달리고 싶어도 2027년 5월 9일에는 멈춰야 한다. 게다가 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가 입법권으로 대통령의 폭주를 막고 있다. 야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등을 의결해 국가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 대통령의 친구인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 처리 절차에 올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제1을 요구해 입법권을 무력화했던 대통령이 다른 법률안과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제1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대통령을 지지해 그 모든 입법안을 다 무산시킬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이 필요한 일은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손절했다. 뽑은 건 되돌릴 수 없으니 힘을 빼서 못난 짓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닥을 헤매는 여론조사 국정수행 지지율이 그 증거다. 시민들은 짜증을 참아가며 긴 시간이 걸리는 여론조사에 끝까지 응함으로써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저지하고 있다. 이런 여론 덕분에 야당은 적극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면 판사들이 정치적 논란이 따르는 사건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거나 정권의 의도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주관적 철인왕에게 가장 큰 위험은 여당의 손절이다. 대통령은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간택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했다. 여당 정치인들은 혹시라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대통령을 추종하고 있다. 그러나 올 가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면 수도권과 충청권 총선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영남을 비롯한 국민의힘 강세 선거구를 친윤 정치지망생이 독식하려고 대들면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당 정치인이 생길 것이다. 내년 총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당적 이탈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총장직을 이용해 자신을 발탁한 문재인 대통령과 대결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개척했던 윤석열의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누군가가 그대로 따라할지도 모른다. 취임 1년을 맞은 대통령을 두고 손절의 정착을 거론하자니 야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그가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일로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다. 야당 지도자와 단 한 번도 말을 섞지 않았다.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눈길을 준 적이 없다. 집권 세력 안에서도 복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 내쳤다. 일본 총리나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말고는 언제나 환한 표정으로 사납게 말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해서인지 지금도 변함없이 화가 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경과 국힘의 행태를 모두 꿰뚫고 있던 유시민이 아닙니까? 자, 이런 경을 향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과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지요. 나라가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언론이 쉬쉬하고 있지만 모든 경제지표가 곤두박질 치는 중이다. 나라 살림 거덜나고 있는데 대통령이란 자는 그저 굳건한 한미일 안보동맹 10글자를 되뇌이며 사방팔방 헤매고 다닌다. 그에게 천하의 중심은 천하의 전부는 일본과 미국뿐이다. 일본을 위해서라면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살을 베고 뼈를 깎아 제 발등을 찍어서라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바칠 태세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이 두 나라 손에 달려있다고 확신함으로 앞뒤 가리지 않는다. 어째서 느닷없이 대만을 두둔해서 중국의 뒤통수를 치고 보란듯이 수십만 발 포탄을 보내서 러시아의 따귀를 때리는지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그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는다. 그리하여 멀쩡하던 나라는 조용히 허물어지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홍사훈 기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미국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되는 GV70 전기차는 당초 보조금 대상이었으나 배터리에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제외됐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아예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데도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했던 폭스바겐 전기차도 다시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지만 한국 산업의 목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불공정한 대우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약속했다 라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지원과 배려인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팝송을 부르는 대통령의 모습보다 한국 경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무역 수지가 벌써 1년 2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6년 전 IMF 외환위기 때 말고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중국 수출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만과 1, 2위를 다퉜으나 이젠 미국과 일본, 호주에도 밀려 5위로 주저앉았습니다. 나라 경제가 절단나고 있는데 지금 국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외주업자를 데려와 대통령을 만든 국힘의 원죄지요? 결국 교홍은 국힘에 의해 먼저 손절될 것이고 그러한 교홍과 국힘은 국민에 의해 손절될 것입니다. 이상 누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